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그 교수 설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 설계 가이드로서 조나센 선생님께서 데이비드 조나센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책이고 조규락 박은실 선생님께서 해석을 하신 책입니다. 이 책의 목차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요즘 그 학교 현장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으로 외워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의 수, 알고 있는 단어나 개념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시대가 불과 한 2000년대까지도 가능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개념이나 지식의 수보다는 개념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문제 해결에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절정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목차를 보면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학습 환경 설계하기, 그리고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하기, 학습자의 표상, 문제 표상 도구, 그리고 문제와 해결안 연합하기, 해결안 지원하기,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하여 성찰하기, 문제 해결안 및 학습을 평가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해석하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용어 같은 부분들이 좀 오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목차를 보면서 좀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장에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장에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얼마나 다양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구조는 ill-structured problem과 그리고 well-structured problem에 대한 이야기일 건데요. 이 ill-structured problem과 그 다음에 well-structured problem,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나센 선생님의 이 그 논문을 보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연구하면서 이 조나센 선생님의 일스트럭처 그 프로블럼을 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조나센 선생님이 1997년도에 쓰신 Instructional Design Models for Well-Structured and Ill-Structured Problem Solving Learning Outcomes라는 책에서 저는 이제 이 제가 교수 설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여기 가져와서 썼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보면 조나센이 비구조화된 문제는 매 실행마다 부딪히며 이러한 딜레마는,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문제가 이제 일스트럭처드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이 비구조화된 문제는 매 실행마다 부딪히며 이러한 딜레마는 수업에서의 특정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정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결정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은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흥미를 부여하게 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조나센은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체계적 탐색이 아니라 설계 과정이며, 미리 정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설계를 위한 문제를 틀에 넣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증거를 수집, 이들 간의 이해를 통합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센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게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well-structured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에 되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 조금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영역에 대한 맥락,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성이나 추상성이 있을 건데요. 이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인데 결국에는 이런 추상과 관련해서 또 표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목차에 그 표상하는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도 이게 한 맥락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학습 환경 설계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문장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런 그런 어떤 학습 환경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문장제 문제는 우리가 왜 학습자에게 제시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종합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문장제 문제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앞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너는 이걸 응용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니?에 대한 질문을 질문과 대답,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제 문장제 문제를 많이 내죠. 그래서 이 문장제 문제는 우리가 내신과 수능을 좀 비교해 본다면, 내신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잘 습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이 수능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종합해서 너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니?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문제 분류자, problem classifier, 그리고 또 세트 시펄자, 세트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구조 모형, 스트럭처럴 모델,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시츄에이션 모델 이런 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일부러 이걸 영어를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닝을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을 통해서 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요. 페이지 78페이지 같은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한 순서도,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이런 어떤 제시에 있어서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도 이제 표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표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상 도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표상이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되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표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는 그것이 이제 표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말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뭔가 머릿속으로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상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학습자들이 이런 표상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자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싶을 때, 염려가 되고 싶을 때 보통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습자의 문제 표상 도구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계속 이제 표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어떤 표상에 있어서 세멘틱 네트워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세멘틱이라는 단어가 의미상의 약간 이런 해석인데, 근데 이제 세멘틱은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들을 짝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텐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비슷한 속성들끼리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약간의 논문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보고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뒤에다가 이렇게 푸는 것처럼 세멘틱도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컨셉 맵이라고 알려진 의미망은 공간적으로 개념과 개념 간의 상호 관련성을 표상하는 도구다. 의미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장하는 지식 구조, 그래서 뭐 인지 구조나 개념적 지식, 구조적 지식이라고도 하는 이런 지식 구조를 표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멘틱 네트워크에 관련된 도구는 노드와 링크를 사용해서 그림처럼 개념을 표상하는데, 링크는 노드 사이의 관련성을 표상하는 이름을 붙인 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고 있는 마인드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표상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 표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기초가 그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다. 근데 그 인과관계가 무엇이냐? 결국은 같은 것들끼리 분류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과관계 추론 전에 분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개든 뭐 세 개든 간에 어떤 차이점을 느껴야 되니까 변별이라는 또 사고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변별이라는 사고 기능 앞에는 우리가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보거나 뭐 듣거나 해야 되니까 이제 감각이라는 또 어떤 센서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거꾸로 가역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표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 124페이지에 보면 이러닝 설계에서의 우리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뒤로 좀 가서 이제 5장 문제와 해결한 연합하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셀프 익스플레이네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셀프 익스플레이네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한다면 하기 전에 먼저 이 책에서는 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 치라는 사람이 다른 동료들과 1989년도에 완성한 논문에서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해결안을 다른 문제에 확장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이해하거나 오해하는지 점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설명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기 설명은 본문을 읽고 아이디어를 예로서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그 예의 진술을 일반화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프 익스플레이네이션은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말로 내뱉어 봄으로써 과연 그 이해가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친구는 앞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지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왔느냐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기도 하고, 또 협력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같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동의 과제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 셀프 익스플레이네이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각자의 둘 다 협력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리더들 중에서 내 말이 무조건 맞아서 너네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의 상은 사실 이런 협력학습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셀프 익스플레이네이션에 대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고 상대방의 어떤 인지적인 어떤 구조에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이 어떤 리더의 편향적인 사고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검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설득한다라는 거는 내가 내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만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기저가 됐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까지 보태서 우리가 해보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되겠죠. 교육은 인생에 참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해결한 지원하기 약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뮬레이션은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시뮬레이션은 사실상 이 시뮬레이션은 뭔가 모의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바가 과연 결과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후반의 요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디자인 어떤 띵킹의 프로세스에서도 보면 프로토타입이라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에 이제 페이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를 통해서 시행착오 해야 할 부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던 부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이 센스메이커라는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센스메이커 도구 교육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b-based Inquiry Science and Environment를 그 대신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의 무료 온라인 과학 학습 환경인 지식통합 환경의 일부분, 그 센스메이커. 이 센스메이커에 대한 사진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 책이 그래도 다양하게 이 어떤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다가 막 이런 센스메이커 같은 것들은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그 단어만 사용을 해서 제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찾아서 한번 그 내용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장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성찰하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면서 뭐 동료 교수법, 그리고 peer instruction, 그리고 소리내어 생각하며 함께 문제 해결하기.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thinking aloud pair program solving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think aloud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어떻게 보면은 페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요소가 명료와 articulation하고 reflection 하는 방법이다라는 힌트를 203쪽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인지도제의 모델줄 중에서도 요소에 articulation과 그리고 reflection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articulation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협력의 시너지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 Think Aloud 그리고 Pair Program Solving TAPPS 페이지 203쪽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맛교수법, 추상화된 어떤 재현, 그리고 규약을 부호화하기,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호화와 이 부호에 대한 또 이야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은 문제 해결함 및 학습을 평가하기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루브릭인데
이제 루브릭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는 블룸의 이제 텍사노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우리 학교 현장에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룸의 텍사노미도 여러분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훑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책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제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서 어떤 몇몇 개의 개념들이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책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도 그 조나스 선생님의 이전 연구들을 한번 학술지들을 한번 보고 나서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